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익명의 전문가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전화를 받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뭐 충분히 받을 시간인데요, 보니까. 그러십니까? 예. 네, 저기 익명의 전문가라고 저희가 지금 소개를 했기 때문에 실명을 네, 노출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네네. 그리고 익명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음,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할 때 저희가 무작위로 함부로 막 연결을 할 음, 건데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익명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주특기가 정보 분석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음,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시면 정보 분석에 네.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에게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보라고 하면은 처음 네네. 이제 일반적으로 첩보와 정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네네. 정보는 이 첩보라는 것은 이렇게 떠돌고 있는 어떤 사실들을 네네. 어느 정도 이 정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그 증빙이 갖춰지거나 하는 이름으로 어, 되는 것이고요. 그 네네.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팩트를 확인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이제 나아가서 하는 네. 게 조사와 수사가 되겠죠.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경찰 같은 경우도 보면 정보 형사가 있고 네네. 수사 형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네네. 그, 맨 처음에 접하는 상태는 첩보가 되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첩보를 좀 더 정치시키면 그게 네네. 이제 정보가 되고, 네네.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가 이제 네. 수사나 조사가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제 사실은 손혜원 의원께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손혜원 의원께서 직접 자신의 그 재판에 대해서 저와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네, 지금 그 목포시의 홍보자료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5화 정도 진행이 되면서 이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잠깐 나왔던 네, 이야기가 그 손혜원 의원의 그 차명재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목포 네, 차명재산에 대해서. 그 법정에서는 지금 이것이 차명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 그 형이 내려진 상태이거든요. 그 익명의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그리고 옆에서 다 보시고 판결문 다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 차명 재산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계신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 재산 그 취득을 마치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해서 이제 투기를 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다. 그 차명으로 네네. 그것도 조카 이름으로 이렇게 네. 했다고 지금 음, 검찰이 그렇게 했고 법원에서도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1심에서. 네. 근데 이게 이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네. 도저히 그 납득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제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이제 아. 두 가지인데 쟁점이 그 첫 번째 하나는 이제 이 보안 자료라고 하면서 이제 그 비밀 자료를 몰래 빼내 가지고 네. 그 정보를 이용해서 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그런 프레임이에요. 이게 이 전체 프레임을 예, 그럼 보면. 일단 잠깐만요. 일단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전문가들이 봤을 경우엔 사실은 이게 말이 돼야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데, 일반인들이 보는 어떤 그 시선과 전문가들이 보는 시선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문가의 얘기를 사실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그러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어떤 그런 어, 논리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첫 예. 번째 문제에 있어서 이제 보안 자료라는 말 자체는 법률 용어가 아니죠. 직접. 보안자료는 일단 법률 용어가 아니다. 네. 예, 그래서 보안 자료라는 그 개념이
저는 그 보안 자료라는 이야기는 군대에서 들어보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 네네. 군대에서는 군사 뭐 보안 이런 이야기를 네, 하지만 군사보안 있죠. 네네. 일반 우리 그 행정부서에서 보안 자료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첫째.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목포시에서는 지금 그 목포시잖아요, 거기가 그 네. 그럼 행정기관이. 한 가지 네. 여쭤볼게요. 국세청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역시 국세청의 각종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은데 국세청에도 보안 자료라는 것이 없습니까? 국세청에서도 보안 자료라는 거는 없습니다. 아, 없고 국세청에도 없어요? 오, 공무원들한테는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이게 일단 비밀 자료 또는 기밀 자료라고 알려져 아, 있고요. 비밀 혹은 기밀. 아, 그런데 이제 비밀 자료라는 거는 비밀 문건이 생성이 되면은 네네. 언제 생성이 돼 가지고 네. 언제까지 기한을 그 해서 남바링을 하고 있어요. 그 아, 이건 위에다가. 언제까지 비밀이다. 즉, 그 이후부터는 비밀이 그렇죠.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언제 생산이 됐고 생산 음, 부서와 생산 일자,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의 그 문서 네. 등급이 또 급수가, 있습니다. 예, 비밀 네, 등급이. 네네. 그리고 빨간 그 스탬프 같은 것으로 이제 찍죠. 아, 아예, 예. 표시를 해놓는군요. 예, 스탬프 예, 음, 찍어가지고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엄청 무서운 모양으로 이 표면이 네네. 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빨간 글씨로 1, 2, 3 로마 글자로 찍혀 있고, 네. 그다음에 위에 이제 선을 그 네모 박스에다가 사선을 그어 가지고 네네. 언제 생산이 됐고 이게 그 접수 대장에다가 기록을 하고 번호를 남버링을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그래서 보통 영화 같은 데서, 첩보 영화 같은 데서 탑 시크릿해가 도장 빵 찍혀 있는 게 그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도장이 찍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비밀 문서는 아니고 네. 대외적으로만 알려지지 않는 그런 문서가 또 아, 따로 있어요. 내부에는 오픈이 돼 있으나 내부인이 예, 아닐 경우에는 이제 오픈되지 않는 그런 대외비가 따로 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자료들은 이제 대외비라고 해가지고 네. 별도로 그건 또 대외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아, 거기도 또 도장이 또 찍혔습니까? 예, 도장이 찍혀 있고 그것도 생산 날짜와 언제 기한이 있고 네네. 그 이 생산 문서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도 남발링이 전부 다 될 거 아닙니까, 네, 순서별로. 네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전부 대장에 다 등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 네네. 그러면,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기 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 손혜원 의원한테 준 그 보안 자료라고 하는 문건이라면 네네. 그거는 그 보안 문건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 부서에. 그럼 네. 그게 만약에 밖으로 나왔다면 네네. 그 보안 관리 책임자는 가장 첫 번째 처벌을 받아야 돼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본 사람이 문제이기 이전에 네. 그 보안 문서는 그야말로 자기들 말하는 보안 문서는 비밀 문건은 비밀 관리 대장에다가 등재를 하고 관리하는 상태에서 그 금고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유일하게 다른 문건하고 달리 금고 같은데 비밀 번호까지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관리자가 따로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데다가 넣어놓고 아무도 그거를 그 문서 비밀 문건 취급 인가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비밀 문건 인가자가 그거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네. 그러면 그 비밀 문건 관리자는 가장 먼저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겠죠. 예, 예. 이번엔 처벌이 그건 없었죠. 전혀 처벌이 없었던 네네. 것들, 그 아예 그 기소 내용에 보면 네네. 그분들은 전혀 처벌도 안 하고 뭐 문책도 안 하고 아무런 행정 조치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비밀 문건이 될 수 네. 있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짚고 넘어간다면 판결문 내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뭐 보안 자료니 무슨 뭐 대외빈이라는 그런 명칭은 나오지 않으나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이것이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목포시 입장에서는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는데 알려졌으므로 이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써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비밀 문건이 아니라면 네네. 누구든 열람할 수가 있고요. 네네. 이제 그게 예를 들면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그 개인들의 재산 또는 회사 재산 DB라고 해요. 그 네네.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전직 대통령이 재산이 얼마인지 우리 전부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접근권이 있는 사람 외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DB를. 네네. 근데 그걸 누구 궁금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 재산 지금 우리 환수를 못 하는데 네네. 그,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알고 싶다. 네네. 그러면 그걸 보게 해주는 것 했다면 그 관리한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를 예, 들면. 예. 그런 음, 식으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전산이든 문서든 네. 그게 접근권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네네. 만약에 그 접근권이 없는 사람이 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응분의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그게 정말 비밀로 분류가 돼 있었고 또는 네. 대외비로 분류가 돼 있어서 네. 그게 대외에 유출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그 관리 책임자 네네. 생성해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관리 책임자가 제일 먼저 처벌을 받고 그 네. 다음에 그 2차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이익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네. 다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네. 이거는 느닷없이 그 2차 책임자만 지금 처벌을 먼저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예. 아, 저는 지금까지 그런 관공서에서 특히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그 서류를 만들 때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정말 그 완전히 그렇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영화처럼 그렇게 관리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아예 분류가 돼 있는 거네요. 그럼 맨 처음부터. 이제 문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전산 자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전산화가 다 돼 있다 보니까 네네. 전산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 기록이 나와요. 그 네네. 이제 언제 누가 네. 접근을 했다. 그러면 그 네네. 로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로그 기록 남은 걸 가지고도 보안 문제를 이제 그 비밀 취급 인가자가 안 하고 누가 접근을 했다. 네. 그러면 그거는 바로 그 문책 대상이 되고 처벌을 네네. 받습니다. 그것도.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기밀이고 비밀이지. 지금 네.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언론에다가 전부 다 그 공개도 하고 네네. 뭐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려가지고 네네.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네. 했던 것이 네. 비밀 문건이라고 하니까 이제 정말 소도 웃을 일이죠. 그거는. 소가 웃을 일이다.